네, 요즘 한 방송사에서 시작해서 채널 경계를 넘나들며 큰 인기를 끄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유산슬과 펭수입니다. 네, 이 이야기 하재근 문화평론가도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 팽하. 네, 이게 요즘에 들어보니까 그 펭수 플러스 하이 해가지고 네. 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부르는 이 인사말 같은 거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네, 우선 펭수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예. 이제 유산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재석 씨가 이제 트로트 가수로 변했는데 네. 합정역 5번 출구. 저도 굉장히 이 노래 요즘 많이 들었는데 네. 이 전국 순회를 하면서 인기를 더 막 끌어모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유산슬 씨가 지금 엄청난 인기인데,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유산슬이라는 예명으로 트로트 신인 가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가수 진성 씨가 안동역에서 부른 진성 씨가 유산슬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유산슬이라는 이름 덕분에 뭐 중화요리집에서 유산슬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유산슬이 지금 신인 가수잖아요. 유재석은 유명한 스타지만 유산슬은 신인 트로트 가수니까 뭐 구례 5일장 뭐 이러한 저 지방 무대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지금 트로트 신인 가수로서 한참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방금 김윤수 앵커가 살짝 노래를 부르긴 했는데 이 가수 유산슬이 기자회견 때 라이브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 함께 보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평론가님, 네. 유재석 씨 하면 최고의 MC, 최고의 개그맨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모습 보면은 신인 가수처럼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좀 긴장도 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얼굴 보면. 아, 유재석 씨가 원래 울렁증이 있다고 본인도 항상 이야기하는데. 무대 울렁증. 그래서 네. 항상 약간 뭔가에 도전할 때 보면 긴장을 의뢰히 하긴 하는데 네. 낯선 가수 활동이다 보니까 더 긴장도 하는 것 같고, 방금 나왔던 그 무대가 이제 그 기자회견 무대인데 유재석 씨가 기자회견 해본 적이 없답니다. 네. 연예계 데뷔하고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스타 유재석은 기자회견을 평소에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신인 가수 유산슬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홍보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가수들, 신인 가수들 또 앨범 새로 나오고 하면은 라디오 돌면서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유명 스타 유재석은 라디오를 돌면서 인사할 일이 없는데 유산슬이니까 또 저렇게 반짝이 옷이나 빨간 옷 같은 거 입고 라디오 돌면서 스튜디오마다 돌면서 다 인사하고 들어오라 그러면 또 안에 들어가서 스튜디오에 앉아서 즉석에서 생방송도 하고. 네. 유재석 정도에 되는 사람이면 그렇게 오라고 해서 막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항상 자기가 진행을 하지 남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가진 않는데, 만약에 게스트로 나간다고 해도 단독 게스트로 나가지 여러 게스트 중에 한 명으로 나가지 않거든요. 하지만 신인 가수 유산슬이기 때문에 지금 발인방송 라디오 게스트로도 나가고 아침방송 게스트로도 나가고 지금 그러고 있고, 더군다나 이 유산슬이라는 캐릭터가 MBC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 KBS, TBS 이런 채널 A에도 좀 이렇게 나와달라고 이렇게 섭외가 빗발치고 있다고 섭외를 하는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인데, 그래서 유산슬과 함께 초유의 방송 배통합이 실현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재석 씨 정말 탑스타잖아요. 근데 네. 보니까 출연료도 뭐 신인 가수만큼밖에 받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행사료도 굉장히 적은 돈을 받고 있다고 하고. 예, 유산슬이니까. 그러니까 네. 유재석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신인 가수 유산슬로 활동을 하는 거니까 신인 가수의 급에 맞게 좀 출연료도 받고, 네. 무대도 작은 무대 이런 데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있는 이제 성원하고 사랑해주는 유산슬의 모습을 봤는데, 그러던 와중에 좀 이 다른 얘기로 이제 유튜브 방송이 좀 논란이 돼서 좀 그 얘기를 먼저 듣고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유산슬은 나름 좀 이름기를 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뭐 갑자기 기자회견이 유재석 본인도 몰랐대요. 한 기사가 재밌는 게 네. 유재석 결혼 발표 이후 처음으로 네. 단독 기자회견했다. 네. 이게 네. 재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례적인 겁니까? 그동안 얼마나 급했으면. 저희가 어제 유재석 얘기를 했습니까? 네. 안 했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유재석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제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나온
예. 유튜브 내용인데 예. 이 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가 이제 본인들 뭐 이런 내용 때문이다 약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예. 어떤 내용인 겁니까? 저게 이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그 강윤석 변호사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어느 유흥업소 종사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과거 무한도전 출연자가 어느 유흥업소에서 성적인 행위를 했다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바른 생활 이미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무한도전, 바른 생활 이미지? 바로 사람들이 유재석을 연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재석 씨가 유산슬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는 그 사람,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한테 왜 근거 없는 그 어떤 그 억측 폭로로 유재석 씨를 또 이렇게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느냐라고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린 유재석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무한도전 바른생활 이미지라고 하면 바로 유재석이 연상될 게 뻔한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논란이 되니까 우린 유재석이라고 적시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좀 무책임한 태도 아니냐. 그리고 정말 유재석 씨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소문이 되고 논란이 됐을 때 좀 미리미리 나서서 우리는 유재석 씨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미리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해명을 하지 않고 논란을 그대로 놔뒀다고 하는 것은 좀 유재석 씨가 당할 수 있는 피해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유재석 씨가 우리 폭로로 인해서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 기자회견을 했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 기자회견은 저 폭로 나오기 이전부터 유산슬 기자회견으로 예정돼 있었던 것이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실관계도 거죠. 틀리고 네. 더군다나 유재석 씨가 좌편향이라고 또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근거가 유재석 씨가 지방선거 때 파란색 옷을 입었다. 네. 파란색 모자를 썼다. 이게 근거다 보니까 근거가 빈약하다. 그 다음에 또 유재석 씨한테 해명을 요구했거든요. 무슨 해명이냐면 이 기획사 들어갈 때 주가가 뛰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는지 해명해라. 이렇게 해명을 요구했는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네. 유재석 씨가 주가가 뛸 걸 모를 리가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해명을 요구했는데 너무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서 유명한 사람을 상대로 근거 없는 폭로를 이어가면서 이슈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이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이 유튜브에서 보면은 항상 유명인에 대한 폭로, 의혹 제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아무리 유튜브라고 해도 좀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폭로 이거 법적으로 좀 문제 없는 건가요? 근데 무한도전 바른생활 사나이 유흥업소 네. 추문 이거는 법적 문제는 없는 거고. 왜냐면 특정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특정하지 않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유재석 씨 아니야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걸 거기서 앞서 이제 강훈석 변호사 얘기했듯이 유재석이 유자를 꺼낸 게 아니니까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이제 법적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유재석 씨 주가 조작 의혹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워딩이 정확히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게 유재석 씨가 주가 조작했습니다가 아니라 야 이거 소속사 들어갔는데 주가가 올랐으니까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네. 이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강우석 변호사는 변호사입니다.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아마 다 본인의 체크는 하고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구죠? 앞서 김건모 씨 사건 같은 거 제가 지난주나 지지난주에다만 말씀드렸을 텐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제 이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김건모 씨가 성폭행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진실은 몰라요. 진실은 모르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김건모 씨의 성폭행 문제는 또 입증이 잘 쉽지 않아서 무혐의가 나올 거고 그러면 그걸 고소했던 여자분은 무고 그 다음에 가로세로 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땐 다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무고도 아마 완전히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얘기했다라고 입증이 안 될 거고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래서 아마 법적인 문제가 아마 고소고발하면 수사는 되겠으나 크게 저걸 가지고 가로세로 연구소나 강우석 변호사가 도덕적으로나 이런 비난, 사회적인 무리 이런 것들은 모르겠으나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은 저는 좀 낮아 보입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제 아까 팽하했던 예. 팽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남극에서 온 10살 펭귄 팽수입니다. 예. 요즘 인기가 EBS에서 이제 처음 만들어졌는데 인기가 선을 다 넘었습니다. 지금 방송사는 예. 이런 구분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 인기가 많은데 예. 어떻습니까? 이제 한 사이트에서 올해 인물 조사를 했는데 방탄소년단을 물리치고 펭수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의 인물이 팽수가요.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러니까 EBS 보니 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캐릭터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린이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면서 스토리를 짠 거죠. 원래 남극에서 태어났다가 한국에서 우주 대스타, 한류 스타가 되고 싶어서 헤엄쳐 왔는데 스위스에 가가지고 요들성을 배우고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헤엄쳐 왔다. 근데 스위스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어떻게 헤엄쳐서 한국으로 온다는 건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네. 어쨌든 그런 스토리가 있고 인천에서 헤엄쳐 와가지고 인천에 도착해서 EBS 제작진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인턴 거기서 생활을 했다. EBS 계약생, 연습생으로 연습생 생활을 했다. 계약을 했다. 그렇게 된 스토리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10살이잖아요. 펭수나기 10살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이 10살이 무슨 뜻이냐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만든 캐릭터인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EBS가 기존에 뽀로로 이런 캐릭터 있잖아요. 다 이제 완전 아동들한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EBS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고학년을 잡기 위해서 펭수를 만든 거죠.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아니라 2030 세대 성인한테 터진 겁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초통령이 아니라 직통령, 직장인의 대통령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연예계를 강타한 유산슬 펭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프로도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